자동차 범퍼 살짝 긁혔는데 수리비 견적 보고 깜짝 놀라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아니, 왜 이렇게 비싼가 싶잖아요. 근데 그 가격표 뒤에는요, 수리할 권리를 둘러싼 아주 거대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전쟁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 아니 그냥 범퍼 하나 바꾸는 건데 왜 이렇게 비싼 걸까? 분명히 그냥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견적서 받아보면 이 부품값 때문에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바로 이 엄청난 비용 뒤에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강력한 법적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디자인권이라는 겁니다.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OEM이라고 부르는 곳들 있죠? 이 회사들은 자기들이 만든 범퍼나 헤드라이트 같은 부품의 그 독특한 모양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모양은 우리 거니까 다른 사람은 함부로 똑같이 만들어서 팔지 마! 하고 막는 아주 강력한 방패인 셈이죠. 자, 바로 이 강력한 디자인권 때문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와 우리 소비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주인공은 바로 이 두 가지 부품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순정품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OEM 부품. 뭐 비싸긴 해도 품질은 확실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독립적인 회사들이 만든 대체 부품이에요. 가격은 훨씬 싼데 방금 말씀드린 그 디자인권 때문에 법적으로 좀 애매한 그런 회색지대에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먼저 좀 독특한 해법을 가진 일본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좀 놀라운데요. 일본에는 수리할 권리라고 딱 정해놓은 법이 아예 없어요. 대신에 법원에서 권리소진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일본 법원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낡은 부품의 수명을 그냥 늘려주는 단순한 수리냐, 아니면 특허의 핵심적인 부분을 되살려서 사실상 새 제품을 만들어낸 것이냐, 이 둘을 딱 구분해서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가르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이 개념을 정말 알기 쉽게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이 바로 캐논 잉크 카트리지 사건이에요. 일본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다 쓴 잉크 카트리지에 잉크를 다시 채우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재생산한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 논리를 자동차 부품에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망가진 부품을 좀 땜질해서 쓰는 건 수리일 수 있지만 핵심 부품을 통째로 갈아서 새 것처럼 만들었다? 그건 재생산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다른 주요 국가들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유럽,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먼저 유럽연합, EU부터 가보죠. EU는 소비자에게 가장 넓은 선택권을 주는 말 그대로 활짝 열린 문 같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수리조항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내년이죠. 2025년부터는 차의 원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면 독립 부품사들이 완성차 업체 허락 같은 거 없이도 범퍼나 사이드미러 같은 겉에 보이는 부품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건 소비자 입장에선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죠. 다음은 미국으로 가볼까요? 미국은 지금 아주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어요. 마치 거대한 저울이 소비자 쪽으로 확 기울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올해 2024년에 나온 LKQ 대 GM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 하나로 대체 부품 회사들이 완성차 회사의 디자인 특허에 이거 문제 있는데요? 하고 태클을 걸어서 무효로 만들기가 훨씬 더 쉬워졌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아예 디자인 특허 보호 기간을 15년에서 2년 반으로 확 줄여버리자는 법안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 저울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이죠? 자, 이번에는 정반대 분위기인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유럽이나 미국과는 완전히 다르게 완성차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요새를 착착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4년부터 부분 디자인이라는 제도를 새로 시작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자동차 문손잡이의 그 부드러운 곡선 있죠? 그런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15년 동안이나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거예요. 유럽 같은 수리 조항은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완성차 업체의 디자인 관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의 상황은
정말 양쪽에서 팽팽하게 당기는 줄다리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아주 기묘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한국의 상황을 딱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정부가 2015년부터 이 대체 부품 품질도 좋고 안전합니다 하고 인증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라가 보증을 서주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바로 그 나라에서 인증까지 받은 부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완성차 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인증을 받았는데 만드는 건 불법일 수 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물론 이 꼬인 매듭을 풀려고 디자인권 보호 기간을 좀 줄여보자는 법안이 국회에 몇 번이나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워낙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줄다리기가 끝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독자판 법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 지갑 사정이랑 무슨 상관이냐? 궁금하시죠?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한눈에 딱 들어오죠? 유럽과 미국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아직 높은 편에 속하고요. 일본은 그 중간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은 아쉽게도 아직은 선택권이 낮은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나라에서 차를 고치느냐에 따라서 내 수리비와 선택의 폭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바로 돈 문제죠. 시장에 경쟁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품 가격은 내려가겠죠. 우리는 비싼 순정품 말고도 품질 좋은 대체 부품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부품 구하기도 훨씬 쉬워질 거고요. 또 우리 동네에서 묵묵히 일하는 실력 있는 카센터 사장님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기업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지켜주는 혁신 보호와 우리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차를 고칠 수 있는 수리할 권리, 이 양쪽의 저울 위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